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죠. 검찰은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를 검토 중인데 정작 이용구 차관 본인은 어제 퇴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법리상으로 끝장 안 돼. 저 말, 그건 법리상으로 라는 표현. 서정학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피해당한 택시기사에게 이용구 차관이 좀 영상 지워달라고 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은닉 교사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건 법리상으로 말을 줄였지만 잘 안 돼요 라고 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용구 차관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요. 법리상 안 된다는 이제 이용구 장관 말이 있잖아요. 저게 법리상 틀린 겁니다. 이용구 차관 말이요. 예, 차관 말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법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요.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정범으로 증거인멸해도 그게 죄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번에 정경심 교수 판결입니다. 공동정범도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법리에 의하면 교사는 증거인멸의 교사는 법리상 성립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저 차관의 말이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그 경찰이요, 실제 블랙박스에 그 30초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못 본 걸로 하거나, 그럼 은닉이죠. 또는 이게 지워달라. 그러면 인멸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증거를 인멸이나 은닉을 하고, 거기에 이용구 차관이 만약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거나 했다면, 그건 이게 교사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동정범은 법리상 성립 안 하지만, 예. 교사는 성립한다. 그게 조국 교수 판결, 지금 재판도 조국 교수도 본인이 컴퓨터를 옮긴 정경심 교수는 공동정범이니까 성립 안 하지만 그냥 이게 부탁하면 교사는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용구 차관의 말이 오히려 법리에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근데 서 변호사님 쭉 설명하니까 이게 법리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법무실장까지 지냈고 현직 차관인데 이런 법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럼 이 얘기를 했다. 그럼 뭐 다른 속내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렇게 명확한 거잖아요. 법리상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 저도 이제 법리상 안 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예. 본인이 해명하려면 사실상 안 된다 해야죠. 왜? 경찰이 증거인멸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게 본인이 청탁한 적이 없으면 그거는 사실상 안 되는 거지 법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냥 이제 본인 방어를 해서 별 생각 없이 검토 없이 던진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핵심 증거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이.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뭐 합의를 봤으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만 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을지 피해 택시기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 증거를 갖고 세계적으로 완전 지금 이것도 해야 해가지고 나 안 준다고 했어. 딴 사람 다 안 보여주면 해서 일단 이 대화의 구성은 일단 택시기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 지울 필요가 있냐? 안 보여주면 되지. 글쎄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던 거는 본인도 특가법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둔 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어쨌든 본인 법무실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어떤 이유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한 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합의하면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 당시에 아마 특가법까지 고민하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예. 어쨌든 이런 영상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받고 나서 지금 계속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는 걸 보면 결국 그런 어쨌든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 자체 그게 뭐 운행 중이든 아니든 그게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상을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이번에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 되면 당연히 본인이 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도 아무도 안 봤으니까 어떤 영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용구 차관은 본인은 봤을 거 아니에요. 택시가 보여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영상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정영향을 미칠 것을 미래에 그래서
삼아 원천적으로 없애달라고 한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증거인멸 의혹 말고도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경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폭행 영상을 복원했던 블랙박스 업체 대표가 경찰의 영상이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있을 테니 확인해봐라, 이렇게 2번이나 말했다는 겁니다. 3주 전 김창룡 경찰청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장께서 뭐 특별히 사과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경찰관의 법률 적용상, 판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인데 해당 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경찰이 물었어요.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아니,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확인해봐라라고 하면서 하루새 같은 경찰관에게 2번이나 통화를 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 블랙박스에 그 어떤 영상 자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 경찰관이 이제 그 이 진술을 받았을 때는 영상이 없다는 걸로 경찰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 업체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니까 블랙박스 업체에서 이게 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분이 그거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이 장면 자체를. 그래서 그 장면을 이용구 차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가서 또 경찰관한테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 업체에다 2번이나 전화를 해서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이게 그냥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특가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이 어느 정도 내부 상황을 보면 이 블랙박스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증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왜 경찰관이 이거를 그냥 못 봤다고 했을까? 못 본 걸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부분에 의문이 남는 거죠. 더군다나 서초경찰서는요, 옆에 대검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 법조타운을 관할하는 바로 그 경찰서입니다. 민감한 지역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직 법무실장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 사안이 어떤지는 아마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예. 그리고 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경사가 당연히 위에 있는 팀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요. 팀장은 당연히 과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과장은 서장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지금 전직 법무실장과 변호사 가진 사람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파장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경찰관이 이걸 자기 선에서 끝냈다? 저는요, 이거는 오히려 경찰관한테 지금 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이 끝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2번이나 그 영상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면 거기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님이 보셨을 땐 뭐 지금까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내사 종결, 사건을 마무리한 게 담당 경찰 혼자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그래도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 해명이 사실 경찰에게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담당 경찰관이 상부로 보고를 올렸는데 그 예를 들어 윗선에서 이건 문제가 안 되니까 덮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윗선의 판단 미스이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은 이거는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경찰관이 어떤 그 정보를 은닉하면은 상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들이 내사 종결된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경찰 지도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요, 우리나라 수사의 거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관장하게 될 텐데 이게 이렇게 관리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다소 이제 불신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용구 차관 관련해가지고 그 블랙박스 논란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용구 차관에게도 뼈아픈 건 뭐냐면요, 본인이 영상을 봤다면요. 네. 아니, 예를 들어 술 먹고 내가 싸웠을 당시에는, 아니면 다툼이 있었을 당시에는 내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적어도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차관정 되는 사람이면은 영상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가서 빨리 뭐 이걸 국민들에게 밝혀야겠다. 아니면 난 잘못 안 됐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하는 영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이런 걸 판단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웃긴 일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합의가 됐다 그래도 합의가 이용구 차관과 택시기사 됐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이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런 이용구 차관이 그런 걸 다 인지했었고 영상을 보면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판단조차 없다 뭐 이런 말씀. 영상 보고도 판단 못했으면 그건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보고 판단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면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그 경찰 출신 민주당 초선 황운하 의원이 있잖아요. 다음 장을 볼까요? 황운하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이요. 왜냐하면 그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이 평범한 사건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기에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구 차관이 인지했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듯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경찰 저분이 경찰대 출신에 계속 이 경찰 뭐 독립, 수사권 독립 강조하던 이게 분이거든요. 근데 저 인식이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운전자 폭행이 특가법에 가중처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전자 폭행 특가법이 평범한 사건인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영상 볼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경찰도 블랙박스 업체에 2번이나 하루에 전화했잖아요. 동영상 볼 필요가 없으면 이게 2번이나 전화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경찰이 명백하게 은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는 변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용구 신분 인재도 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경찰이 볼 때는 법무부의 법무실장도 뭐 상당히 고위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전직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현직이 LKB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 김현장보다 요즘 더 잘 나간다는 서초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 신분일 때 LKB 대형 대표- 로펌 소속이었죠. LKB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법무실장이고. 그렇다면 이게 경찰은 아무래도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이 우리법 연구의 민변부터 핵심 간부 아닙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로. 따라서 저는 황운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쉽게 인식하는 거. 정말 이런 경찰한테 우리가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이런 게 권한을 완전히 주도되는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서 변호사님 말씀은 경찰을 두둔하려다 오히려 이게 논리가 좀 빈약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황운하 의원의 주장을. 그렇죠. 결국은 이제 평범한 사건이라는 것부터 특가법의 그 운전자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데 이 인식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용구 장관 신분에 대한 인식도 무조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이것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의 말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비약을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끌어온 수사권 문제, 이번 이런 문제로 논의가 비약될 그런 사안이 아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를 공감해요. 근데 최 교수님, 이번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최근에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뭐 정의 사건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도 무혐의를 결론난 거고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뭔가 경찰이 이번에 대해서 부실 수사 논의에 계속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세 가지 사건 중에서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거는 피의자가 되는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정인이 학대 사건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용구 지금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영상이 있었으면 영상이 없었다고 내사 종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있었던 거 확인하고 그리고 뭐가 이게 다른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검토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기 지금 나온 것처럼 영상이 없었다고 이거 넘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죠. 어떤 이유를 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정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과연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도 될까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도 사과하고 제대로 경찰이 일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말씀은 좀 덧붙여보면 황운하 의원의 이 주장,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서 이렇게 큰 문제로 비약될 게 이번 폭행 사건은 아니다. 이 얘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이제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운하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특가법에 적용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했던 경찰의 일상적인 어떤 그 수사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깊이 봐서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여러 가지 파장이 더 커진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관련 속보 내용들, 블랙박스 대표의 새로운 증언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